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 한 잔부터 찾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냥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암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커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 거실인지 산책 중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락 도입부 커피와 건강, 우리가 몰랐던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커피는 몸에 안 좋다는데 자꾸 마시게 돼. 카페인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끊을 수가 없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참으시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다가 속이 쓰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소연하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해롭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하게 마시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루 3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발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뇌졸중 위험도 줄어들었고요. 더 놀라운 건 치매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조사에서 중년기에 적당량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년기 치매 발생 위험이 6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60%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적당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언제 마시는지, 무엇과 함께 마시는지, 어떤 상태에서 마시는지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속이 쓰리고 어지러운 느낌. 점심 먹고 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졸음은 안 오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그래서 역시 커피는 내 몸에 안 맞나 봐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커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변하고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셔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를 즐겨 드시죠? 간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좋으신가요? 그런데 이 믹스커피 한 봉지 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대략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하루에 2~3번 드시면 각설탕을 거의 10개 가까이 드시는 셈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게다가 프림 성분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시면 커피는 우리 건강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게 바로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영양제도 빈속에 먹으면 속만 쓰리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것처럼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위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죠.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우리 몸에서 느끼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커피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커피에 좋은 성분이 배가 되고 어떤 것과 먹으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마시느냐. 이것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그저 커피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좋지 않다더라. 나이 들면 커피 끊어야 한다더라. 이런 막연한 정보만 듣고 계시죠. 아니면 반대로 커피가 몸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달락 박할머니의 이야기 커피 때문에 고생한 실제 사례. 6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십니다.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참 좋아하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커피 생각이 날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속도 불편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뒤척이다가 새벽 4, 5시쯤 겨우 잠이 드는데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할머니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커피를 끊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억지로 참으셨어요. 커피 생각이 간절한데 꾹 참고 대신 다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였어요. 커피 대신 단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 초콜릿 같은 걸로 대신하다 보니 오히려 살은 더 찌시고 혈당도 높아지셨대요. 게다가 커피를 못 마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기분도 우울해지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 다들 이렇게 말했대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카페인이 원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냥 커피를 줄이세요 라고만 하셨고요. 박할머니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즐기던 커피 한 잔도 이제 못 마시는 건가?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주변 친구들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외로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할머니는 우연히 건강 강좌에 참석하셨어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게 되셨죠.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커피를 잘못 마시고 있었구나.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커피를 마시던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첫째, 아침 공복에 바로 믹스커피를 드셨어요. 설탕과 프림이 가득한 믹스커피를 빈속에 마시니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둘째,
식사 직후에도 습관처럼 커피를 드셨어요. 그런데 커피 속의 어떤 성분들은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어서 칼슘 흡수가 중요한데 이게 방해받으면 뼈 건강에 좋지 않죠. 셋째, 저녁 늦은 시간에도 커피를 드셨어요.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서너 시간이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0대가 넘으면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쳐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거죠. 넷째, 물을 충분히 안 드셨어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된 박 할머니는 커피 마시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원두커피로 바꾸시고 아침에는 꼭 식사 후에 마시셨어요. 오후 2,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으셨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 쓰림이 사라졌어요. 밤에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드셨대요. 무엇보다 좋아하시던 커피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셨다는 게 너무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 할머니는 몇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 수치가 조금 내려갔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그랬는데라고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평생 좋아하던 걸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박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침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돼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 때도 당당하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즐겨온 것들을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달러 커피와 우리 몸 나이 들면 달라지는 것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입을 거쳐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 몸과 만나는 게 바로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마신 지 45분 정도 지나면 혈액 속으로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30분쯤 지나면 정신이 좀 드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처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도 예전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위산이 팍팍 나와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속의 카페인과 여러 산 성분들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마치 보호막 없는 피부에 자극적인 걸 바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불편한 거죠. 특히 믹스커피는 여기에 설탕까지 들어있어요. 빈속에 설탕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확 분비해요. 그 다음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요동치다가 다시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몸의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한 변화는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커피의 좋은 성분들은 뭘까요?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같은 이름들인데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이 성분들이 아는 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마치 새가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되는 거예요. 특히 뇌세포는 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약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물질들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보디가드처럼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거죠.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이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우리 몸의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위장이 편안한 상태여야 하고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흡수돼요.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카페인도 결국 간에서 분해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카페인이 서너 시간이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60대가 넘으면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젊은 사람은 저녁에 잘 자는데 우리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져요. 목이 말라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로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데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와 약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어떤 약들은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갑상선 약 같은 것들이 특히 그래요. 또 칼슘과 철분 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커피 속의 어떤 성분들이 칼슘이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시니어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어서 칼슘이 중요한데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제대로 흡수 안 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그럼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더 껴입듯이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하면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실 커피의 좋은 효과는 정말 많습니다.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4단락 올바른 커피 마시는 법 실천 가이드.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물을 마시면 위장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30분이나 기다려야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면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나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면 주요 영양소들은 이미 흡수가 시작된 상태라서 영향을 덜 받습니다. 두 번째, 믹스커피 대신 원두커피로 바꾸세요. 믹스커피가 편하긴 하죠.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프림이 문제예요. 원두커피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즘은 드립백 커피라는 게 있어요. 티백처럼 생긴 건데 컵에 걸쳐놓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됩니다. 믹스커피만큼 간편하면서도 설탕과 프림은 안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원두커피가 쓰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믹스커피의 단맛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무설탕 우유요. 크림을 넣는 것보다 우유가 훨씬 좋습니다. 우유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있어서 영양도 되거든요. 설탕 넣고 싶으시면 처음에는 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3분의 1스푼, 그렇게 점점 줄여나가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시니어 분들은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점심 식사 후 1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 서너 잔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리니까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잔은 보통 200ml, 작은 머그컵 1개 분량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후 2,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저녁 먹고 커피 1잔 하는 게 낙인대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5시간에서 7시간 걸린다고 했죠.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이 되어도 몸속에 카페인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 차, 페퍼민트 차 같은 거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물을 함께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 1잔 마실 때마다 물도 1잔 마시세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물을 함께 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카페에 가시면 물을 함께 주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커피 한 모금, 물 한 모금 이렇게 번갈아 마시면 더 좋아요. 커피의 쓴맛도 덜하고 입안도 개운하고 몸의 수분도 유지됩니다. 6번째, 커피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뜨거운 커피는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식도암 위험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뜨거운 게 좋으시다고 해도 조금 식혀서 드세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입에 댔을 때 데이지 않을 정도요. 너무 차가운 아이스 커피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7번째, 약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하세요. 아침에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먹고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세요. 특히 골다공증 약, 갑상선 약, 철분제 같은 건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커피 시간을 정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먹으신다면 커피는 8시 반이나 9시쯤 드시는 거죠. 8번째, 빈속에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식사를 거르신 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우유를 넣은 라테를 드세요. 우유가 위를 보호해 줍니다. 아니면 바나나라도 하나 드시고 커피를 마시세요. 9번째,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좋습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또 견과류 자체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요. 다크 초콜릿도 좋아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이요. 커피와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 물질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10번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떤 분은 두세 잔 마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커피 마신 후에 속이 불편하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양을 줄이거나 마시는 시간을 조정하세요. 11번째, 디카페인 커피도 고려해 보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맛도 좋아졌어요. 커피의 향과 맛은 즐기면서 카페인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커피 생각이 나실 때 디카페인으로 드시면 좋아요. 커피 마시는 의식과 즐거움은 유지하면서 수면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요. 12번째, 커피를 마시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서 마시거나 TV 보면서 아무렇게나 마시지 마세요.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커피 향을 맡고 맛을 느끼고 따뜻함을 즐기면서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여유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줘요.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아침 공복에 커피 안 마시기,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물 함께 마시기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오달락 주의해야 할 사람들과 특별한 경우, 지금까지 일반적인 커피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커피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혈압을 규칙적으로 체크하세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1시간 후에 혈압을 재보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양을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 어떤 종류는 커피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약 드시는 시간과 커피 마시는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우세요. 정확한 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믹스커피를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이 가득한 믹스커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드시 무가당 원두커피로 드세요. 흥미로운 건 블랙커피 자체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커피의 어떤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커피 시간을 조절하세요. 특히 식후 혈당약을 드신다면 약 먹고 1시간 정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칼슘 흡수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죠. 커피를 마시되 우유를 꼭 함께 드세요. 라떼 형태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칼슘제나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면 절대 커피와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보통 골다공증 약은 아침 일찍 공복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 먹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식사하시고 또 30분 있다가 커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하게 타서 드세요. 에스프레소 같은 진한 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물 많이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고려해 보세요. 카페인뿐만 아니라 커피의 산 성분도 위를 자극하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커피 시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 한 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자던데라고 하세요. 하지만 잠드는 건 잠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렘수면이라는 깊은 잠이 줄어들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면 한 달 정도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그리고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좋아지면 커피가 원인이었던 거고 별 차이 없으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6번째,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정맥,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커피를 드세요. 카페인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면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7번째,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5가지, 10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항응고제, 항우울제, 기관지 확장제 같은 약들은 커피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 받으실 때 약사님께 커피 마셔도 되나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 목록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8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철분제를 드시거나 빈혈 치료 중이시라면 커피 시간을 조절하세요. 커피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철분제는 보통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은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로 철분을 섭취하셨다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드세요. 9번째,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건강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커피가 치아를 착색시킬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나 틀니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커피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빨대로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죠. 10번째, 수술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수술 전에는 커피를 끊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인이 마취나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커피를 서서히 줄이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점점 줄여가다가 수술 이틀 전부터는 완전히 끊으시면 됩니다. 11번째, 탈수 위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을 하실 때는 커피를 조심하세요. 커피의 이뇨 작용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운동하러 가시기 전에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보다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땀 흘렸으면 먼저 물로 수분을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드세요. 12번째,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커피 생각 많이 나시죠? 그런데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있으실 때는 커피보다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한테 커피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커피 하루 몇 잔 마시는지, 언제 마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그게 커피 때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잠을 못 잔다. 속이 쓰리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일주일 정도 커피를 끊어보세요. 증상이 사라지면 커피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뭔가 안 맞으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6단락 박할머니의 변화와 새로운 일상. 이제 다시 박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서 박할머니가 커피 마시는 방법을 바꾸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 주는 쉽지 않으셨대요. 평생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던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눈 뜨면 자동으로 주방에 가서 믹스커피를 타게 되더래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셨어요.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바나나 하나라도요. 그 다음 30분을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지셨대요. 믹스커피 대신 드립백 커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쓴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유를 조금 넣으셨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으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커피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한 잔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힘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오히려 물을 안 마시면 입안이 텁텁하게 느껴지셔서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셨다고 해요.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 기다렸다가 커피 한 잔 더 드셨어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안 드셨습니다. 저녁에 커피 생각이 나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드셨어요. 이렇게 2주 정도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이 편해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그런 느낌이 사라졌대요. 소화도 잘 되시는 것 같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훨씬 잘 주무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기분도 좋아지시고 활력도 생기셨고요. 박 할머니의 남편분도 변화를 느끼셨대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처럼 자주 속 쓰리다고 안 하네. 가족들도 할머니가 건강해지신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2달쯤 지나자 체중도 조금 줄었어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던 설탕을 안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 거죠. 3kg 정도 빠지셨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혈압이 들쑥날쑥했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면서도 수치가 더 좋아진 거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어요? 라고 물으셨대요. 박 할머니는 커피 마시는 방법을 바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게 효과가 있었네요.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따로 있었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당당하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커피 못 마셔라고 하면서 다른 걸 시켰는데 이제는 나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셨대요. 친구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커피를 다시 마실 수 있게 됐어? 박 할머니는 자신이 배운 방법들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하나둘씩 따라 하기 시작했대요. 한 친구분은 불면증이 있었는데 오후에 커피를 끊으니까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셨대요. 다른 친구분은 속이 자주 쓰렸는데 공복에 커피를 안 마시니까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아침 커피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고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요. 커피 향을 맡으며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감사한 마음을 느끼신대요.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대요. 예전에는 커피 때문에 불편해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커피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신답니다. 박 할머니의 하루 일과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그러고 나면 산책을 나가시거나 친구들을 만나시죠. 오후에는 독서를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시고
일찍 주무십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신 거예요.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커피 마시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하고 느꼈죠. 나이 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더라고요. 포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7달러 커피와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 커피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라고 하시며 거르시는데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아침을 먹어야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대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계란 하나, 토스트 한 조각, 과일 몇 조각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위장을 깨워주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조금씩 드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배가 고파지실 거예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커피도 수분이긴 하지만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잖아요. 물병을 늘 가까운 곳에 두세요. 식탁 위, 거실 소파 옆, 침대 옆.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주 마시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 마시는 게 힘드시면 레몬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넣어서 맛을 내셔도 좋아요.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커피 마시고 1시간쯤 후에 산책을 나가보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몸에 적당히 퍼진 상태라서 걷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기분도 상쾌하고 활력도 생깁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구부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펴고.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물을 꼭 드세요. 네 번째,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저녁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루틴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일 정도 지키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돼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다섯 번째,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소화 기능도 흐트러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외로움, 걱정, 불안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아요. 사람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취미 활동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하시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일곱 번째,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커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요.
단백질, 채소, 과일, 곡류를 골고루 드세요.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예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막을 수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걸 매일 드세요.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많은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좋아요. 8번째, 햇빛을 쬐세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시니어 분들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햇빛이 좋아요.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쬐시면 일석이조죠. 9번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대처하기 쉬워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의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절하세요. 10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아침 운동 잘했어. 오늘도 커피 제대로 마셨어. 오늘도 물 충분히 마셨어. 이런 작은 칭찬들이 모여서 자신감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다음 주에는 물 충분히 마시기 이렇게요. 한 달쯤 지나면 여러 가지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의 힘이에요. 박할머니도 처음부터 다 잘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씩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의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8단락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단순히 커피 마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커피도 못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 둘씩 포기하다 보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절하면 충분히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던 걸 식후로 바꾸는 것, 믹스커피를 원두커피로 바꾸는 것, 오후에 마시던 걸 오전으로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속쓰림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68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해보세요. 잠을 더 잘 자게 되실 거예요. 석 달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여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깜빡하고 공복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커피 마셔도 되나요? 제 약이랑 커피랑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나 이제 커피 마시는 방법 바꿀 거야.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더 힘이 나잖아요. 함께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실천하시면 더 좋고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박 할머니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거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행복, 그걸 계속 누리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좋은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암 위험도 낮출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커피 습관입니다. 커피 속의 항산화 물질들이 여러분의 세포를 지켜주고 뇌를 보호해 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커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커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운동,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건강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특별해지길 바랍니다. 그 한 잔에 건강도 담고 행복도 담고 희망도 담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